자, 2교시는요, 좀 첫 번째 시간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사이드에서 버티컬이에요. 사이드에서 버티컬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사이드에서 디스크레션 하나 또 넣을 거예요. 디스크레션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또 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커트는요, 백에서 커트하는 거는 이제 되게 예뻐요. 라인 잡아내는 건 되게 예쁜데,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이제 후대각에 대한 앞머리 프론트하고 프론트 사이드에 대한 가변과 무거움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집중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빗질에서 전대가, 손가락 리버지 비평에,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낯설기는 하지만 한번 내가 적응해서 내가 숙지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도해도나 이런 거를 내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커트 언어라는 거죠. 커트 언어. 커트 언어를 배워서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커트 언어를 배워서. 우리는 근데 사실 이 커트 언어를 배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공부니까. 공부니까. 커트를 언어는 커트 언어를 내가 배워서 숙지하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숙제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빗질이에요. 내가 파팅을 나눠서 내가 그대로 파팅을 하세요 그랬더니 듬뿍듬뿍 잡아서 커트. 그리고 원장님 커트선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듬뿍듬뿍 잡았잖아요. 파팅 나눠서 그대로 잘라주면 머리가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안 자르고 왜 중구난방으로 머리를, 그러니까 빗질과 포지션이 이게 안 된 거예요. 빗질과 포지션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마구 잘라버리니까 커트선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와인딩으로 빗질과 포지션 연습은요, 얘네들은 기능이에요. 기능을 내가 어느 정도 익히고요. 이 기능이 연습이 된 상태에서 커터 언어와 서술형을 배워서요, 기술을 마스터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용을 기능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기능 중인가 기능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기술은 뭐예요? 그 몸으로 하는 일을 뭐예요?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말로 풀어내서 정리하는 거,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으로 내가 빗질과 포지션에 내가 정확한 습득력에서 습관화를 해놓고요. 우리가 만든 표준을 가지고, 표준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화예요. 데이터베이스화 했던 걸 기능을 해서 서술형을 풀어내는 걸 가지고 내가 몸으로 그거 기술에 맞게, 기술에 입각하게 그러니까 기능을 이 디자인에 입각하게 표준을 만드는 거를 몸으로 했던 걸 기술로 내가 승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헤어 디자인이에요. 자, 그래서 언더존에서는 박스컷을 먼저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인 섹션을 만들어요. 라인 섹션을 만들어서 사이드 언더존, 미들 삼각형 존, 오버존 9가지의 라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건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에 미들 삼각형을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백볼륨 업이에요. 백볼륨 업을 통해서 볼륨감을 좀 많이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라인 섹션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미들 삼각형이라는 거는 섹션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언더존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미들존은 로우 그레이션이나 미드 그레이션, 그리고 미드 삼각형은 미드 그레이션이나 하이 그레이션, 그리고 뒤로 똑바로 해서 오버존 뒤로 똑바로 해서 스퀘어, 그리고 말바굽존 코너 정리 뒤로 똑바로 해요. 뒤로 똑바로 하면 각도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지죠. 그쵸? 근데 내가 욕심내다 보니까 뒤에서는 뒤로 똑바로 했는데 사이드를 가면 갈수록 각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바굽존을 한 번 더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요령을 비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대로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거를 가끔씩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을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머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사이드는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얘를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했으니까 사이드가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컬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버티컬로 잡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또 가벼움이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또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의 디스커넥션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디스커넥션을 해서 옆에 사이드에 있는 디스커넥션은 뭐예요? 후대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가름한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얼굴이 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관자놀 좀 밑에 떨어지는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디스커넥션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많이 하냐면 위에는 머리가 숱이 없고, 그러니까 위에 볼륨에서 많이 달라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디스커넥션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머리가 가늘고 옆에가 굵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근데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위에가 볼륨이 주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가 사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굳이 많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머리는 숱이 없고 밑에는 머리가 안 빠지니까 얘가 뚱뚱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른 목걸이 얼굴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디스커넥션을 디스커넥션을 만들어내면요, 얘가 굉장히 슬림해져요. 그러면 얘가 슬림해지면 얘는 한 배를 살릴 거를 내가 여기 있으면 볼륨이 죽어있는 똑같은 볼륨이에요. 얘는 절대 살질 않아요. 더 이상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 쌓여 있는 부분을 디스커넥션으로 잡아내면 뭐예요? 위에 있는 볼륨이 갑자기 확 살아버려요. 얘를 살리니까 말하자면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가볍게 만들면 위에 볼륨은, 그러니까 얘는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잘라주시는데 얘가 볼륨이 훨씬 더 극대화해서 더 많이 살아 보여요. 그래서 옆에 사이드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감하게 자르는 걸 이따가 어떻게 자를 것인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롱에서는 지금 요 커트가 또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살롱에서도 요거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 요 커트만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횡재하실 거예요. 요 커트만 딱 잘라주시면 거의 지금 딱 말리기만 해도 되게 예뻐요, 안 예뻐요? 말리기만 해도 너무 예쁘죠. 저 정도만 잘라도 미용실에서 굉장히 꽃피우실 거예요. 그 대신에 프론트 사이즈가 좀 무거워야겠죠. 근데 한 번 더 잡으시면 돼요. 무겁다 싶으면 빨리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빛에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했고요. 두 번째는 숏단발의 굿섹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언더존은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좌우 전대각 엘리베이션. 두 번째 시간에도 전대각을 할 거예요. 미들존은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할 거고, 리버즈라 해야지 전대각이죠. 그리고 나서 미들 그리지에이션일 거고요. 미들 삼각형이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확실히 볼륨이 사는 거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많이 느꼈죠? 그리지에이션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미디움 그리지에이션은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단점은 뭐예요? 뻗쳐요. 뻗쳐요. 그러니까 볼륨은 많이 살지만 많이 산다는 건 뭐예요? 뻗칠 수 있을 확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두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나중에 떨어지는 선도 요 정도 각이 나오면 안 뻗쳐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과도하면 얘가 뻗쳐요. 그러니까 두상의 공면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상의 공면에 역행하는 머리는 모든 머리는 다 뻗치게 돼 있어요. 두상 공면에 역행하는 것들.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못 잡아내요. 오랜 경험치로만 내가 그거를 찾아냈어요. 두상 공면의 각도가 도대체 어디야? 뭐야? 이해를 못하죠? 그건 오랜 경험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언더 버티컬을 MG 오버전에서 원 다중하고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말발굽 점프너 정리.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비치, 자연 비치. 그래서 프론트는 가운데 가는 말이고요. 네 번째는 크로스 체크하고 네 가지 유형지역, 질감정리, 디스커넥션, 지불해. 그래서 네 가지 유형지역. 특히 관자놀존, 디스커넥션. 관자놀존, 디스커넥션. 자, 여기에서 이거 자르는 건 언제예요?
젖었을 때 한다? 처음에 할 때 한다? 아니요. 말았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때 이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1차 정리.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볼게요. 너무 과도한 표준사 엘리베이션은 너무 층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언더존이 어디까지 층을 낼 것인지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답을 못 드려요. 단지 층을 많이 내면 가볍다, 층을 적게 내면 무겁다, 요거까지만 줄 수 있고 층을 몇 센치 잡으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전대각 애니메이션. 내일부터요. 저 비둘기도 공부하러 가는데 혹시 알아? MMS 전파해줄지 비둘기가. 진행했고요. 폴린타 엘리베이션으로 디자인 잡고요. 그리고 나서 층이 난 것만큼 확실히 이런 커트는요 목선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빼게 보면 더 많이 산다. 공식이에요, 공식. 버티컬 그리제이션.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꿀팁.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쵸?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나서 내려서 전대각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 자, 그럼 더 쉬워요, 안 쉬워요? 시간 단축돼, 안 단축돼? 굉장한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쵸? 자, 미세한 후대각. 아주 미세한 후대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2mm. 이런 라인이 탄생이 돼요. 버티컬. 이런 라인이 탄생이 돼요. 굉장히 가볍죠? 네. 반대쪽 똑같이 갈게요. 전 시간하고는 또 다르죠. 네. 다른 방법이잖아요. 근데 버티컬은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할애해서 뽑아낼 수 있어요. 시간을. 근데 희한하죠. 제가 딱 잡으면 그냥 사각형이 딱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응? 희한하죠.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됐나요? 그냥 안 되죠. 그냥 대충 자르는 것 같은데 대충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연결성이죠. 연결성. 자, 호리zon탈 엘리베이션보다 부채형 파팅 엘리베이션보다 이 버티컬이요 훨씬 많이 가볍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꿀팁. 우리 아까 디스커레이션 한다고 했죠. 그래서 후대각으로 커팅을 엘리베이션 3회 이상을 해요. 자, 이따가 우리가 커트할 때 디스커레이션 할 거면 얼마큼 자를 거냐면요. 여기서 이만큼을 자를 거예요. 근데 한 번이잖아요. 그쵸? 한 번인데 여기서 먼저 잡아주면 내 라운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머리를 가볍게 뽑아주고 싶으면 후대각을 잡아주시면 돼요. 후대각을 잡으면 수술 안 쳐도 가벼워져요. 자, 여기도 똑같이 요거 잘라내는 거예요. 3번 이상. 3번 이상 하면 뭐가 나온다? 나오는 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으면 가벼워져요. 그리고 얘도 안 뻗쳐요. 덜 뻗쳐요. 자, 그리고 나서 미들 삼각형. 버티컬이 더 쉽죠? 네, 쉬워요. 안정적인 커트를 원하시면 버티컬 해주시면 좋아요. 혹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한 적 있나요? 앉아서 커트, 서서 커트? 오버전에 앉아서 커트, 서서 커트. 어? 맨날 가볍게 못해. 처음에는 컷 설명하면서 요구해줬는데 얘기해준 적 있어요? 김수영 원장님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어? 얘기해준 적 있어요? 아니요. 얘기해준 적 없나요? 네. 자, 오버존도 앉아서 커트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앉아서 커트하면 층이 많이 질까요? 적게 질까요? 적게 지겠죠. 서서 커트하면 층이 인위적으로 층이 많아지고요. 앉아서 커트하면 층이 적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앉아서 커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커트를 할 거야? 어? 백을 많이 살리다 하면 앉아서 네. 죽을 사람은 그거하고 더 큰 특징이 있어요. 파마? 응? 파마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파마 얘기했어요. 맞아요. 파마를 하는 사람들은 서서 커트. 네. 웨이브를 주는 사람들은 서서 커트, 볼륨 매직은 앉아서 커트. 네. 네. 층이 더, 그러니까 두상 곡면을 역행하는 앉아서 커트하면 두상 곡면이 역행하는 굉장히 심각한 곡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파마를 하면 나중에 파마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서서 커트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앉아서 커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앉아서 커트하는 파마가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마른 볼처럼 나와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 찾아요. 이런 걸 못 찾아요.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마가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도예들을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최근 제가 5년 동안 이제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서 최근 2년 동안에 개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에 새로 개발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 앉아서 커트, 서서 커트. 전에는 다 서서 커트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단차가 심해지는 거 있죠? 네. 그것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못한다 싶으시면은요, 그냥 다 앉아서 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말하고 코너 정리를 조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서 커트하고 앉아서 커트의 층이 많이 달라요. 서서 커트는 층이
이렇게 층이 나거든요. 근데 앉아서 커트는 이렇게 모아서 층이 나요. 얘가 그러니까 길어지겠어, 안 길어지겠어? 길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머리가 나중에 마른 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언더존과 오버존의 갭의 층이 실패가 적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실패가 오시는 분들은 김성현 원장님, 네. 그 실패가 자꾸 적으면 자꾸 발생이 되면 지금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네. 그 대신에 파마를 많은 손님한테는 이렇게 커트하고 네. 말고 좀 코너 좀 더 잘라야 되나 잘라야 돼요. 꼭 많이 잘라주셔야 돼요. 자, 갭이 굉장히 차이가 없죠? 그죠? 굉장히 예쁘죠? 선이? 우리는 MMS는 선을 가지고 노는 싸움이에요. 계속 선을 가지고 놀아요. 선. 그리고 이 방법을 해놓고 나서는요, 무조건 말굽적 코너 정리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나중에 오버존에 있는 머리가 나중에 현재는 안 뻗치는데요, 나중에 자라면서 뻗쳐요. 한 2주 되면 뻗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냥 뚝뚝 잘랐는데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각형이 딱 잡히죠? 이렇게 하지 마요. 대부분이 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그죠? 네. 여기 와서 그런 습관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습관이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셔야 돼요. 안 바뀌시면 디자인이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코너. 저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 잘라요. 앉아서 컷하면요, 오버라인이 무너져요. 불규칙적으로 바뀌어요. 꼭 기계 같아요. 하도 이렇게 커트를 하면서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꼭 기계처럼 움직여져요. 놓고요. 가운데 가는 거예요. 미리 라인 잡아놨고요. 그냥 조금만 잡고요. 라인 잡아놓고 옆에 따라서 빗질 미리 다 해놔요. 곡선 빗질할 거 빗질 다 해놔요. 곡선 빗질할 거 미리 빗질 다 해놔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호리존탈 했으니까 다이아고널, 그리고 바깥 것까지. 우리는 몸을 너무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이드를 갈 때 사이드 언더에는 더 자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디스커넥션 해놔서. 없어요. 아까 디스커넥션 해놔서. 자, 이렇게 디스커넥션 해서. 자, 이렇게. 이 단차가 있죠? 네. 해준다고 해서 이거 연결해서 자르면 되는데요. 자르고 있죠. 잘라겠죠. 안 돼요. 네. 요 곡선대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얘 건들지 마시고요. 네. 아까 디스크는 해놨기 때문에 굳이 건들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보세요. 지금처럼 똑같이 항상 얘기지만 층이라는 거는요, 밸런스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이것도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한 가벼움과 적절한 무거움,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좀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찾아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찾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하고 계속해서 마르타처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똑같은 거를 무한반복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완성을 못했지만 실전에 가서 하니까 너무 응용이 잘 돼요. 그죠? 완성을 못했어. 근데 가서 사회 가서는 엄마가 썼어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표현을 낼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개념인 거죠. 하는 방식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완성품을 우리는 보고 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 우리는 다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요,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완성된 제품만 봐요. 과정이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요. 근데 우리는 완성된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과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과정을 가르쳐주다니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완성된 작품이 있으니까 내가 저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해버려요. 배웠어. 분명히 배웠어. 봤어. 배웠어. 그러니까 강사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그거 다 잊어버려. 그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옛날에 그 강의했던 배웠던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버려. 그런 교육, 그 병폐를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만 본 거죠, 작품만. 과정을 본 게 아니고 작품만 본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작품 완성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강사들은 그 과정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냐 이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는 이래. 어제는 이런다고. 엄청 빠른데. 네. 하다 말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면서 지금 몇 번을 하고 있어? 10번 이상을 하잖아. 네. 왜냐면 3-4번에서 많게 하면 5번이면 끝나버려. 하다가.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면 혹시 큰일 날까 봐. 그게 아니고 끝까지. 네. 이렇게 가이질 하다가 제가 여기 배워먹은 좀 많아요. 피 철철 흘리면서도 손님들 머리 하나를 위해서 피가 철철 나도 손님은 나한테 보상 안 해줘요. 어머 다치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가 무슨 감사해.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네. 귀에서 피 나봐봐요. 난리 나죠. 바리깡 하다가 피 살짝 뜯겨봐요. 난리가 나죠. 사실 저는 이런 라인이 너무 좋거든요. 이런 깔끔한 라인. 이렇게 나오니까 드라이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라이 많이 안 해줘도 알아서 모양이 나오니까. 뜨거운 바람으로만 잘 말려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요 체킹을 많이 하세요. 체킹 또 체킹 또 체킹.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죠. 큰 조각이 바이점의 조각이 나면 밑그림을 그리고 큰 점으로 쪼개서 그걸 빨리 스피드하고 작은 점으로 계속 커트를 진행하면서 섬세한 커트를 진행해라. 우리 MMS 커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섬세하게 계속 체킹해서. 자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쵸? 어디를 해놔도 이 선이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선들이 굴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허접한 강의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덤빌 수가 없잖아요. 왜? 개발된 게 너무 많고 아는 지식이 너무 많고 표준으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디스커넥션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무거움과 가벼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킹 한번 해봅시다. 자, 경계선은요.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요. 얘를 빗질을 해서 앞으로 쭉 빼요. 쭉 빼요. 그래서 자,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탑에 머리숱이 없고 밑에가 볼륨 많이 사람들 이만큼 다 잘라버려요. 자, 요 길이는 여기 머리숱이 없는 거에 비례한다. 오케이? 비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큰 사람들. 얼굴이 넓적한 사람일수록 많이 잘라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자, 앞으로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해요. 앞으로 똑바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겨봐봐요. 자, 자, 가벼움 확실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보여줄까? 자,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직도 사각이 남아있어요. 요거 슬라이싱. 자, 지금은 앞으로 갔어요. 여기 슬라이싱하고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어가요. 또 슬라이싱. 또 넘겨요. 뒤로 또 넘어가요. 오케이? 네. 계속 슬라이싱해서 해주면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으로 똑바로 하는 건 여기만 후대각이 되고요. 여기는 후대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려서 슬라이싱하면 계속 후대각이 돼버려요. 슬라이싱하고 후대각 계속 빗질해서 앞으로 떨어진 일자형 머리를 계속 잡아내요. 그러면 굉장히 더 가벼워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발생이 돼요. 디스커넥션, 이만큼의 디스커넥션이 발생이 돼요. 이거 문제될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떨어지는 선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거는 언제 한다? 전술 인테리어가 여기. 그렇지, 인테리어. 역시 전문 용어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인테리어? 네. 커트 언어를 제대로 배우셨네요. 자,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슬라이싱 뒤로 넘겨서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 하면 할수록요, 그러니까 후대각으로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작업을 왜 해요? 왜 해? 지금 이 작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벼워. 그쵸, 가벼움이에요. 볼륨 업, 네. 볼륨 다운, 볼륨 업, 볼륨 다운.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컨트롤 해줘서 우리가 가끔씩 뒷머리 디스커넥션으로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뒷머리 디스커넥션 잡는 것도 사실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머리가 자르면 너무 밉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씩 그 길거리 가다 보면 그렇게 디스커넥션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쁠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머리가 너무 밉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디스커넥션은 완전히 달라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수 쳤어요, 안 쳤어요? 수 안 쳤는데도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콘크리트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사람, 일자로 단발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죽고 그럼 여기가 묻게 보이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네. 자, 근데 근데 여기서 디스커넥션 있으면 아까 우리가 곡선 빛이 여기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 머리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앞머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곡선 빛이. 곡선 빛은 앞머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옆 사이드가 없잖아요. 사이드 없잖아. 사이드 디스커넥션 없으니까 이 앞머리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 앞머리만. 단발이 여기 위에 죽는 단발 그렇게 하면 위에가 여기 살아보이냐고요?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일자 단발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자 단발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단발인데 가벼워요. 삼각김밥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라주면 삼각김밥이 안 돼요. 요즘 나이가 있어도 머리를 참 이렇게 무겁게 그런 사람 많죠. 여긴 또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쵸. 뿌리 지금 하는 디스커넥션 이 방법 쓰시면 다 돼요. 이거는 지금 여기 뒤에 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앞에만 해당하는 네. 거잖아요. 앞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프론트 사이드. 네. 프론트 사이드의 디스커넥션이에요. 이거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네 가지 위험 지역에 관전을 준 위험 지역 그 디스커넥션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찾아낸 MMS 커트 중에서 찾아낸 최고의 커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커트 제가 거의 웬만한 사람들 다 해주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커트가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고객님들이 앞머리 후대가 커트를 아까 얘기한 그 곡선 빗질 있죠. 네. 그 곡선 빗질을 잘라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많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침 냈어요. 자, 칠감하니까 이렇게 아까 칠감 넣으니까 부채형처럼 모양이 나왔죠. 자,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질감도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질감에 꼭 넣으셔야 되고요. 자, 머리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수치셔도 됩니다. 수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데 조금 가벼운 걸 원하시나 그러면 자, 이런 거 써도 돼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쵸?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그죠? 쓰셔도 돼요. 너무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시대하고 역행해서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써요. 대신 숱을 제일 많이 치는 부분이 어디다? 숱을 제일 많이 치는 부분. 프론트 존, 관자놀 존, 사이드 건 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존. 이렇게 네 가지